안녕하세요. 저는 단원이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지도자 이기선님과 인터뷰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는 여기 다누리에서 행정실무사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이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심사하는 연수를 마친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활동, 사업과 프로그램을 전담하여서 진행하는 사람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과 지역 국가 간 교류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활동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가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남들처럼 난 커서 청소년 지도사가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은 선생님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저의 싹을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아본 거죠.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길을 찾아보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사회복지과를 가도 정말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회복지과를 알아보던 중에 한 며칠간 시간을 주셨어요. 그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좀 알아보던 중에 여기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뭐지? 그래서 검색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수련시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이 생각나세요? 친구는 어떤 기관이 생각나세요? 저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여기 문화공간 다누리 같은 곳이 생각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계시는 교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청소년 지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진짜 겁나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진학을 했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주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나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청소년 캠핑장, 야영장 같은 그런 숙박시설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유지,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특화시설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청소년 지도사가 한 명씩은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자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증에는 무엇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2급이랑 3급은 각 관련 대학교에서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시고 나서 면접 시험과 그 관련 연수를 받고 나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요.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뒤에 3년간의 그 관련 실무 경력을 쌓은 후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똑같이 연수까지 마친 후에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요? 사실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은 더더욱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함께 하자라고 끌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장단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조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잖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젊은 마음으로 약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하는 말과 그런 유행하는 행동, 유행하는 패션이라든지 유행하는 단어들, 그런 그 문화 자체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나도 같이 동자라서 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 근데 왜 부정적인 단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근무 처우가 조금 안 좋아요. 살짝쿵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일하는 시간은 어쨌든 저희는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 4시 빨라도 3시쯤이에요. 근데 이제 4시쯤이나 돼야 이제 친구들이 그때야 하교를 하고 5시쯤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친구들이 편하게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말 출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주의할 점이 따로 있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더더욱 소심해지고 움츠러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혹시 연봉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대표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연봉이라는 게 정규직이나 계약직 각 직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관별로 조금 다르고 지역별로도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알아본 자료 중에서는 이제 공립청소년수련관의 신입 정규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 따라서 자격수당이 다 달라요. 그래서 1급은 5만 원, 2급은 4만 원, 3급은 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전국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야간이나 이런 수당이 따로 붙지는 않고 그냥 순수한 월급만이었을 때 2,200만 원 정도고요. 그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찼던 일은 무엇들이 있나요? 사실 청소년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는 항상 다 보람차기는 한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같이 한다기보단 뒤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같이 해서 좋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뭐 선생님이랑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그런 노력과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람찼던 일 말고 힘들었던 점은 따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처우가 많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체력적으로 나는 많이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충분한 휴식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럴 때는 정말 힘들긴 합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만나본 청소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나요? 얼굴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친구와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첫 직장이 청소년 일시쉼터라고 해서 아웃리치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상담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거리 상담을 할 때 그냥 일반 청소년 친구들한테 무조건 다가가서 뭐 주변에 가출한 친구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본인이 가출을 해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도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이후에 이직했던 공간 중에 이제 연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어린이 청소년 야간 돌봄 교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가 정말 길을 가다가 교복을 입고 입은 상태에서 저를 알아보고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짧게나마 마주쳐서 인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 나들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오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 자치기구를 만들 때 서류를 직접 넣어주고 이제 자치기구로 같이 활동을 시작해줬던 우리 친구들이 제가 서툴게 만들어놨었던 그런 자치기구였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뿌듯하더라고요. 활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해소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안 좋은 게 저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애들이랑 노는 걸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뭘 하려고 많이 하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쉬는 날이면 애들이 같이 게임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보드게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꼭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해소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새로운 직장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혼자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도 많이 알아보고 싶고 나 혼자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 예쁜 곳들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저만의 방식으로 좀 기록을 해놓고 나서 언젠가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따로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4단계라서 많이 만나지를 못해서 이 방법은 잘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서 옛날 얘기들도 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독서를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좀 잠이 없는 편이어서 이제 잠이 오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기 위해서 책을 한두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를 수집한다거나 문장을 수집한다거나 이런 재미도 쏠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고 세 번째는 산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쉬면서 조금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걷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도 다 없어지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걷다 보면 또 그것도 운동이 나름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친구들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두려워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찌 보면 친구들한테 경험치를 하나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개가 경험치 1을 획득했다 띠링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또 실패하면 다시 해보면 되죠.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에게 경험이 되고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또 나름의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 이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기준에서 조금 세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서태지 컴백홈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라는 말이 있는데 친구들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 정말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봐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괜찮은 미래들을 위해서 더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옆에서 이제 누군가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거나 나에게 길을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거나 할 때 그때 바로 저 기선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 지도사 이기선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